라는 거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협력하고 양보하며 배려하는 공동체에 대한 요구도 그만큼 이렇게 정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 그리고 가정이 갖는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사람들은 가족과 가정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가족 내에서 모든 것이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휴식 기능과 모든 기능을 다 했었죠. 여가 기능까지도 다 했었는데, 이제 점점 산업화되면서 그렇지 못하고 이제 사회로 나갔다가 다시금 또다시 가족의 이런 기능, 본연의 기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일상성의 맥락에서 노동과 여가, 그리고 생산과 재생산의 균형, 삶의 질을 추구함으로써 생활 세계의 식민화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문화적 여건이 조성되어 가는 중이며, 또 가정생활이 노동, 여가와 함께 사회 성원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도 가정의 역량,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보기 또는 새롭게 보기에 이제 재조명한다라는 거죠.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보기가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성의 사회 참여로 인해서 가정의 공동화 현상과 그리고 돌봄 기능의 취약화에 대한 우려 등이 생겨났던 거죠. 그래서 공동화 현상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산업화되면서 도시 공동화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도시 공동화는 이제 도시에서 어떤 주택 마련을 위한 비용이 점점 높아지면서 도시 중간에 있던 살던 사람이 인근 경기 지역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서 주거를 마련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면서 뻥 뚫리는 이런 현상인데, 우리 가정의 공동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도너처를 연상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가정에서 여성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을 가짐으로써 여성이 가정의 역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이제 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런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연결해서 여성이 주로 전통적으로 여성이 주로 돌봄 기능을 했었죠. 이 돌봄은 그리고 어린 아이와 그리고 어르신, 며느리라면 시어머니를 돌본다거나 아이를 키우면서 시어머니를 돌보고 이렇게 역할을 해왔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기능이 저하되어 가는 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관심이 점점 어디로 쏠리느냐, 일과 가정의 양립, 그리고 일과 생활의 양립, 이런 것에 관심이 점점 쏠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살펴보면 생활 표준의 향상과 함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주 5일 근무제, 그리고 토요 휴업일, 일과 여가의 조화, 그리고 환경보호,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늘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기업 문화에서도 이제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강조하는 문화가 이렇게 정착되기 시작했다. 이런 이제 필요성이 점점 생겨나고, 어떤 기업은 뭔가 좀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들은 시도를 먼저 해서 정착시킨 이런 기업도 있죠. 그리고 우리 사회가 부단한 어떤 경제 개발의 목표 달성으로부터의 진보는 최근 들어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균형과 주체성을 확보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양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더 질적인 것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생활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요구를 하게 되었던 거죠. 이것은 우리가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권리를 찾아가고 정착하는 하나의 현상이다. 삶의 질은 곧 행복한 삶이, 건강한 삶의 상징이요 지표라는 점에서 양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질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어떤 건강과 행복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학의 학문적인 목표와 일치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삶의 질 향상이다라고 한다면 1세기 전에 가정학 태동기부터 시작해서 강조되어 오던 지향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문적인 목표이기도 하고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에는 미래 세대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가 일상생활을